미국 뉴욕 퀸스 플러싱에 사는 브라이언 정은 올해 34이다. 어린 시절 이름은 정영호였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이후 브라이언 정으로 불리는 게 더 익숙해졌다. 아버지는 뉴욕 한인타운에서 세탁소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가족의 손발이 되어 가게와 집을 오가며 평생을 희생했다. 브라이언은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이민 1.5세대 특유의 정체성 혼란은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미국에 적응한 그는 이젠 영어가 더 편하고 한국어는 부끄러운 발음으로 겨우 읽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한 통의 메시지가 그의 삶을 흔들었다. 그것은 재외동포청에서 보내온 메일이었고 내용은 복수국적제도 확대 논의와 관련한 설문참여 요청이었다. 그저 뉴스거리일 뿐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브라이언의 아버지 정창수 씨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제 네가 한국 국적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아버지의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브라이언은 미국 시민권자다. 고등학교 때 시민권을 신청했고 미국 여권으로 세계를 여행했고 사회보장번호 SSN로 세금도 꼬박꼬박 냈다. 이민자 사회에선 시민권을 얻는 순간 많은 문이 열렸다. 학자금 대출, 안정된 취업, 그리고 이민자의 불안에서 벗어난 안정감. 하지만 시민권을 얻는다는 건 곧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는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한국은 고향이 아니라 어릴 적 몇 번 갔던 친척 많은 나라쯤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창수 씨에겐 달랐다. 그는 끝내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 영주권자로 살아온 지난 25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국적 포기각서를 쓰지 않았다. 나는 한국 사람이야. 여기서 돈 벌고 살아도 내 마음은 언제나 한반도에 있었어. 네가 태어난 것도 서울이고 너도 아직 한국 이름이 있어. 넌 몰라도 돼 지금은.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다 우연히 재외동포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뉴스 하나를 봤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검토 65세 이상 규정. 현실에 맞게 재설정 필요? 브라이언의 나이 34. 지금까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제도가 바뀌면 자격이 생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처음으로 국적이라는 개념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작년 여름 건강 문제로 한국에 2개월간 다녀왔다. 귀국 당시 브라이언도 짧게 휴가를 내어 함께 입국했다. 김포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날 미국 여권을 낸 브라이언은 별 문제 없이 통과했지만 아버지는 따로 불려나갔다. 장기 체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 잠시만요. 해외 거주가 20년이 넘었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한국은 귀국이 아닌 입국으로 간주됐고 그가 체류할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병원 진료 기록, 가족 방문 사유, 주소지 확인 서류. 아버지는 말없이 그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며 침묵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태웠다. 내가 왜 아직도 한국 사람이냐고 묻지 마라. 나는 그냥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더라. 브라이언은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국적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됐다. 재외동포청의 복수국적 연령 하향 정책은 그저 행정적인 사안 같지만 브라이언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65세 이상의 동포에게만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40대 혹은 30대까지 확장하는 일은 단지 서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이었다. 그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내가 복수국적을 가지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아무것도 안 달라질 수도 있어. 그냥 여권이 하나 더 생기는 거겠지. 하지만 한국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브라이언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2026년 봄 복수국적 제도 변경이 현실화됐다. 재외동포청과 국회는 긴 논의 끝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0세에서 40세로 내렸다. 영주귀국 요건은 유지됐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 체류 중에도 일부 허용되는 조항이 생겼다. 브라이언은 고민 끝에 주뉴욕 총영사관을 찾았다. 국적 회복 신청서, 한국어 능력 시험 면제 증빙, 병역 면제 서류,
그리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가 책상 위에 놓였다. 나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그해 가을, 브라이언은 2개의 여권을 들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번엔 입국심사대 앞에서 여권을 내밀 때 망설이지 않았다. 한국 여권이었다. 창구 직원은 웃으며 여권을 넘겼다. 환영합니다, 정영호님. 그의 이름 브라이언이 아닌 정영호. 잊고 지냈던 그 이름을 공항에서 다시 듣게 된 순간 그는 묘한 뭉클함을 느꼈다. 아버지는 여전히 뉴욕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브라이언이 자주 전화를 걸어 한국의 정세를 물어보고 재외동포 정책을 찾아 공유하며 한식 요리를 배우려 한다. 한국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조상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는 한 번도 병역을 치른 적 없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엇 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묻는다. 복수국적은 단지 편리함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뿌리와 거리를 좁히는 과정이었고 오래된 그늘 속에 나를 꺼내보는 일이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낮아지는 변화는 수많은 브라이언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다만 그 문을 넘는다는 건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일이다. 문화, 언어, 정체성, 책임감, 역사, 그리고 소속감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정영호 혹은 브라이언 정. 그는 이제 두 이름을 모두 자랑스럽게 꺼낼 수 있다. 그가 가슴에 품은 두 나라처럼.